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사회복지관에 휴관이란 이름이 붙여졌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지관 건물 안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했던 사업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라는 반성의 생각이 들기도 했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변화,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실천 방법이 아닌 위드 코로나에 맞춘 새로운 것들, 예를 들어 온택트를 위한 온라인을 접목한 방법들을 시도하거나 이전에 했어야 했지만 그동안 간과했던 실천 방법이 있다면 다시 찾아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사업 실천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는 많은 이들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거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그 대응 방법이 바뀌고 복지관은 휴관이란 딱지를 떼고 비상전환 운영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 건물 안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어찌나 반갑고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또 계단에서 마주치는 분들께 입은 보이지 않아도 눈빛 인사와 밝은 목소리로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고 서로에게 절로 기운이 나는 순간입니다. 노인대학에 오신 어르신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지만 복지관에 와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 또 다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경로식당에 오신 어르신들은 투명 아크릴 칸막이에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해도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반갑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몇 주간 복지관의 모습 속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했던 실천, 복지관의 모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확진자 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처음 경험했을 때보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쉬워졌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10개월의 시간, 경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인정은 이전보다는 마음과 판단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분명 코로나19 초반에 비해 저의 생각은 조금은 유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사회사업 실천이 불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사회사업 실천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의미가 있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실천이 필요했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을까? 왜 유연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기억해보니 유연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로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3년 차 때였는데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이 정량화되어 유연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2-3년 정도 진행했었는데 6개월마다 8에서 12회기 정도의 단위 프로그램을 6에서 8명 정도의 아이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한창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롭게 참여가 필요한 아이가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고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을 때도 중간에 새로운 욕구와 필요가 발생해서 새롭게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욕구와 필요에 즉시 개입하지 못함을 고민하면서 유연성이 부족한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연성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탄력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좀 더 쉽게 또 와닿게 표현하고 싶어서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저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정,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랐습니다. 정부도 세계 그 누구에게도 코로나19는 미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신종플루나 메르스가 유행할 때 사용했던 매뉴얼이 처음으로 제시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코로나19 대응은 다양해지고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휴관이란 단어와 비대면의 상황이 낯설었지만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니 보이는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제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초기의 대응 매뉴얼이 하드웨어에 대한 대응만 집중되어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 당사자에 대한 실천 매뉴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를 둘러싼 문화나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러워했던 사람, 당사자에 대한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AI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인데 코로나19로 변화는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앞서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초기의 불안과 걱정이 유연해지는 순간을 제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전의 방법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 비접촉 대면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이웃을 위한 실천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뒤면 2021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나마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입니다. 2021년의 방향, 계획을 바라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유지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동화책을 보면 갈림길에 선 주인공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혼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이든 변화이든 선택지는 동화 속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상상력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철학자 권터 안더슨은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와 욕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사회사업 실천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지와 변화의 갈림길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전재일이었습니다.